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원, 바로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입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은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의 추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이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리튬을 확보하려고 하는 곳은 3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스노우 레이크에서 10년간 수산화 리튬 1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이에 포함해 못지않게 또 칠레 그리고 독일, 호주 등에서도 포함해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총 전기차 1,200만 대 생산분을 계약을 맺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호주의 레이크 리소스에서 10년간 고순도 리튬을 23만 톤 확보하기로 하는 등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간평 리튬의 지분을 0.8%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이렇게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튬의 수급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배터리 광물과 관련한 이슈 포함해서 최근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수요 폭발, 전 세계 리튬 확보 전쟁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또 소재와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수요 대폭발, 리튬 전 세계 확보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는요, 이 리튬 수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튬을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다시 한번 도는 소재주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 2차 전지 소재는 한번 폭발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튬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해보죠. 자, 플로우 첫 번째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해볼 이야기가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음극재 관련해서 흑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흑연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좀 돌아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까지 지금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엮인 뭐 다산솔루에타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흑연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돌아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리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리튬에 대한 주제를 정한 건 공급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 리튬 가격의 이미지예요. 6월 달 들어서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작년 한 말부터 리튬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는 듯 했지만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4월 달 정도부터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새에 리튬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지난 이제 한 20일에서 22일 정도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 컨퍼런스가 하나 열렸었어요. 뭐냐면은 리튬 관련된 컨퍼런스가 이제 하나 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호주를 기반으로 둔 이제 리튬 기업이 있습니다. 그 리튬 기업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리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배터리 기업들은 좀 있으면 위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엘버말이라고 하는 또 이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리튬 수요가 공급량을 50만 톤 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2030년 혹은 이제 2035년까지 리튬 수요는 쭉쭉쭉 증가하는데, 그에 반해서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45개의 리튬 광산이 약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약 11개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 7개 정도의 광산이 새롭게 오픈이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기계들 최근에 이제 이 수익성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리튬 광산에 대한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광산이 조금 더 많이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광산이 많이 열리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리튬이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광산이 또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술도 지금 부족해서 개발 속도가 약간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광산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배터리용 특수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지금은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튬 광산이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지고 리튬이 많이 캐진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자체는 어느 정도 이 리튬 공급이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리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량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튬 수요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 이제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튬 가격 기업들이 올라올 때 우리 시장에서 이 리튬 관련주들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이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톤당 한 31만 위안 정도로 지금 한 4월 정도 대비해가지고 약 70% 정도 이제 넘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3분기에는 중국의 이제 리튬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끌어올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현재 이 리튬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 관련된 이 리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염두로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무언가 원자재 쪽으로 차츰차츰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원자재 쪽이 그동안에 워낙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가격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튬, 그리고 리튬뿐만 아니죠, 뭐 흑연이나 구리 이러한 종목들을 슬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프라든지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리튬 이런 소재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차트로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역시나 이 흑연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부터죠. 상보가 지금 이제 대장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흑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상보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엮여진 뭐 다산 솔루에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그 외에 뭐 흑연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뭐 태경 BK나 혹은 이제 태경 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리튬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일부 종목들이 또 리튬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바닥을 계속적으로 확보했던 자리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오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리튬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또 수급을 잘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부 리튬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구리 쪽이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역시나 이제 구리 관련주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구산업,
그 다음에 뭐 대창,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창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일전에 수급들이 상당히 좀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가 결국에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역시나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흑연으로 인해서 지금 음극재 쪽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소재들의 이 모멘텀이 좀 살아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음극재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흑연에 대한 이 모멘텀이 그대로 구리 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구리 선물 가격 또한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저는 상당히 자리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창도 대창이지만 지금 현재 이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또한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 또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의 체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력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이 완전히 돌고 있죠.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뭐 교육주들 이런 종목들이 돌아버렸는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흑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들에 대한 업황을 보게 되니까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흑연 가격도 마찬가지고 흑연은 지금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금 바닥을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지오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미래나노텍, 뭐 그다음에 뭐 리튬 포어스, 뭐 그다음에 뭐 강원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금양, 뭐 하이드로 리튬.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중국의 이 리튬 기업들이 실적이 다 괜찮아져 버리고 리튬 가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튬 관련주들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은 워낙에 이제 종목들도 많고 수급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지오린 에너지처럼 이렇게 반응 나오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쪽이 흑연이랑 구리 쪽인 건데 흑연은 지금 현재 상보가 대장이고 그 상보 외에 새롭게 관심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 다산 솔로에타였는데 지금 다산 솔로에타도 보게 되면은 뭐 이러한 흐름들을 종가까지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경그룹주들 뭐 태경케미칼이나 태경산업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태경 BK죠.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연주들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이 소재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전지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시장이 종목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총 3가지로 나눠주셨네요. 흑연, 구리, 리튬 이 정도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흑연과 구리를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심을 미리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튬과 관련된 소재 얘기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으로 쳐다봐야 될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리튬 가격이 4월 달에 바닥 잡고 지금 이제 2달 만에 거의 70% 정도 올라온 거니까 폭등을 한 거거든요, 사실. 폭등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한 건데, 오늘 사실 리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흑연 혹은 이제 구리 쪽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역시나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흑연이나 구리 쪽에 수급이 조금 더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리튬 관련주들에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튬 관련주들은 워낙에 그동안에 또 시장에서 많이 돌았었고 종목들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매력도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구 산업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이 구리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흑연 같은 이러한 또 2차전지 쪽에서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었던 소재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탑픽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이구 산업을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비단 구리 쪽뿐만 아닙니다. 흑연 쪽도 지금 계속해서 아마 종목들이 파생돼서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흑연 쪽으로 새롭게 수급 받아주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다산 솔루에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뭐 한 차례 수급 살려주고 눌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2차전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흐름 자체가 양극재도 양극재지만 음극재로도 지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에 뭐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2차전지가 이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관련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 비단 소재뿐만 아니잖아요. 뭐 장비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이 종목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전략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리튬이 급등하는 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구리에서 한 종목 그리고 흑연에서 한 종목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